할게. 네. 왜냐면 어제 2번은 질문이 들어왔거든. 2번이 풀었는데 틀렸더라고요. 자, 일단 자,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하는데 여기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 알파 제곱 마이너스 5베타를 구하라고 했단 말이야. 네. 얘를. 근데 이제 애들이 헷갈려 하는 게 그거지.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면 x에다가 알파 또는 베타를 넣었을 때 성립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문제가 알파로만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베타로만 되어 있는 것도 아니지. 알파랑 베타가 같이 있지. 네. 그래서 너네는 어떻게 했는지 물어보고 싶은 거야. 자, 둘. 네, 저도 스스로. 근데 왜 질문을 6, 7번밖에 안 하는 거야? 네. 근데 먼저 들어와가지고. 풀렸어가지고. 자, 얘는 뭘 이용하는 거냐면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는 거야. 두 근의 합이 몇이지? 두 분의 합은요, 5인, 마이너스 5인. 그렇지, 마이너스 5지. 여기서 우리가 두 개의 문자가 같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문자를 하나로 바꿔줄 거야. 어떻게 바꿀 거냐? 알파를 우변으로 이항해서 베타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5 이렇게 바뀌겠지. 그렇지? 그러면 여기 있는 알파 제곱 마이너스 5베타는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있냐? 알파 제곱에서 마이너스 5에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5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럼 얘를 전개하면은 알파 제곱 플러스 5알파 플러스 25 이렇게 되겠지? 네. 여기까지 됐나? 우선? 여기까지 됐어? 네. 자, 근데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라는 거는 x 대신에 알파를 넣어도 성립한다는 거지. 네. 그러면 알파 제곱 플러스 5알파 마이너스 2가 0이 됐네. 그치? 여기서 마이너스 2를 이항해주면은 알파 제곱 더하기 5알파가 2가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 있는 알파 제곱 더하기 5알파가 2가 되기 때문에 2 플러스 25에서 27이 되는 거야. 오케이? 네. 이거 근데 되게 그 모의고사 3점짜리 문제라고 해서 애들이 되게 얕볼 수 있는데 생각보다 심오한 문제네요. 그러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 간단한 문제인데 간단한 거를 이제 생각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지 이거는. 네.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도 일단 이것도 설명을 해줄게. 네. 자, 3x제곱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k는 0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일단 근과 계수의 관계 쓰면 두 근의 합이 몇이 돼? 자, 두 실근 알파 베타라고 할 때 두 근의 합이 4가 돼. 네.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 두 실근의 절대값의 합이 6이라고 했어. 네. 그러면은 절대값 알파와 절대값 베타를 더했을 때 얘가 6이 나온다는 소리잖아.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 만약에 알파와 베타가 둘 다 양수라면 이 두 근의 합과 절대값의 합이 일치해야 되지 않겠어? 그렇죠. 그치? 근데 절대값의 합이 더 크다는 거는 둘 중 하나는 음수라는 거야. 네. 오케이? 그러면 우리는 베타를 음수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절대값 안에가 음수면 마이너스 붙어서 나오잖아. 그러니까 얘가 결국 의미하는 거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6이라는 말이랑 똑같아지는 거야. 오케이? 네. 그러면은 두 근의 합 4라는 거 알고 두 근의 차가 6이라는 거 알아. 그럼 얘네를 연립하면은 2알파가 10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알파가 5가 될 거고 베타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다. 그럼 두 근의 곱이 몇이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5가 되겠지? 그럼 K의 값은? 15. 그치, 15가 돼야 한다. 네. 그러니까 내가 무조건 너네가 모르는 문제만 설명해준다기보단 너네가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 문제? 그런 문제들도 다 설명해준다고 생각하면 돼. 예. 이렇게 풀었니? 4번? 네. 잘했네. 이렇게 풀었으면 너무 잘했다. 일단 절대 양수는 안 될 것 같으니까. 그 다음에 이 문제는 너네 이미 봤던 문제잖아. 그 시험에서. 맞아, 기출 때 나왔던 문제지. 네. 물론 그 기출에 있는 문제가 좀 더 어렵게 나왔어. 얘를 변형해서 내가지고.
자,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는데, 베타가 더 크대. 자, AB가 알파고 BC가 베타인데, 이 안에 내접하는 정사각형의 넓이와 둘레의 길이를 두 근으로 한대. 아마 그때 그 기출에서는 내접하는 정사각형의 넓이랑 그리고 이 직각삼각형의 외접하는 원의 넓이였을 거야. 외접원의 넓이. 근데 어쨌든 얘는 뭐 좀 더 쉬우니까 해보면은, 내가 그때 이거 어떻게 풀었냐? 이 정사각형의 한 면의 길이를 t라고 놨었어. 그러면 여기 가로가 t면은 세로도 당연히 t가 되겠지. 그럼 여기 이 위에 있는 조그만 삼각형에서 얘 높이가 어떻게 돼? 알파 마이너스 t. 그치, 전체 길이가 알파인데 여기가 t니까 알파 마이너스 t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뭐 이용했는지 기억나니? 비례식. 닮음. 닮은. 뭐랑 닮음이냐? 요 위에 조그만한 요 삼각형과 전체 이 삼각형이 서로 닮음이다. 왜 닮음이냐? 여기 직각, 여기도 직각이겠지? 정사각형이니까. 자, 그 다음에 각 A를 공통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AA 닮음이 되는 거야. 자, 그럼 비례식 세워보면은 알파 마이너스 t 대 t, 그러니까 높이 대 밑변은 높이 대 밑변 이렇게 넣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거 비례식 풀면은 외항의 곱 먼저 하면 알파 베타 마이너스 베타 t는 알파 t 이렇게 될 거고, 마이너스 베타 t를 우변으로 이항한다고 하면은 알파 베타가 알파 플러스 베타의 t 이렇게 되겠지. 자, 근데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라고 했으니까 두 근의 합은 몇이 돼? 4. 4. 두 근의 곱은 2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여기다가 4를 넣고 여기다 2를 넣으면은 4t가 2가 되기 때문에 t는 2분의 1이 됩니다. 그럼 정사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돼? 4분의 1. 4분의 1. 둘레의 길이는 2. 2 이렇게 되겠지. 둘은 덩어리야? 네. 자, 어쨌든 그러면 두 근이 4분의 1과 2면서 x제곱의 개수가 4인 2차 방정식을 세운다 라고 하면은, 일단 x제곱의 개수가 4고 두 근이 4분의 1과 2면은 x에서 한 근 뺀 거, x에서 다른 근 뺀 거, 얘네 둘이 곱하면 되겠지. 네. 그지? 그리고 이 4를 그냥 여기다가 다 준다고 생각을 하면은 4x-1에 x-2 이렇게 되니까 전개하면은 4x제곱 마이너스 9x 더하기 2가 0이다. 그럼 m 얘가 마이너스 9가 되는 거고 n은 2가 되겠네. 그래서 둘이 더하면은 마이너스 7이다. 7번을 기억 니은은 알겠는데 디귿을 잠깐만. 오늘은 딱 3개만 나올 거야. 네? 3개요? 3개 회차. 8회차까지. 아 일단 얘 몇 제곱하면 1 되는지는 생각해봤나? 4제곱이 자, 요거 생각 안 나면은 내가 그때 복소평면 그걸로 설명을 했었잖아. 근데 복소평면이 생각이 안 나면 어떻게 하면 되냐? 일단 양변에다가 2를 곱해. 그러면 2z가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서 마이너스 1을 좌변으로 넘겨주면은 2z 플러스 1이 루트 3i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양변을 제곱해주면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마저 좌변으로 다 넘겨주면은 얘가 0이 된다. 그래서 양변을 4로 나누면은 z제곱 더하기 z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서 양변에다가 뭔 짓을 해라?
Z-1을 곱해주는 거야. 근데 어차피 우변에다가 Z-1을 곱한 건 의미가 없지. 0에다가 뭘 곱해봤자 0이니까. 자, 그럼 곱했을 때 나오는 결과가 Z-세제곱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Z-세제곱은 1이 된다. 그래서 기억은 일단 참이 되는 거야. 오케이? 만약에 복습하면 기억 안 나면 그냥 이렇게 이용하면 돼. 알겠지? 아니면 너네가 직접 제곱, 세제곱을 하는 방법도 있기는 한데 그러면 이제 계산 실수할 확률이 조금 올라가. 예. 자, 어쨌든 Z-세제곱이 1이라는 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너네가 기억해줘야 되는 게 Z-세제곱이 1이라는 것도 기억해야 되지만 여기서 나온 거 Z-제곱 더하기 Z 더하기 1이 0이라는 거 이 두 개는 반드시 갖고 가야 되는 거야. 오케이? 자, 니은을 보면은 Z4제곱에다가 Z5제곱 얘가 마이너스 1이라고 되어 있는데 위에서 우리가 구한 게 Z3제곱이 1이라는 건 구했잖아. 그럼 얘는 결국 뭐랑 똑같은 거냐? Z랑 똑같은 거야. Z3제곱에다가 Z를 곱한 거니까. 그리고 얘는 뭐랑 똑같냐? Z제곱이랑 똑같은 거야. 그럼 얘가 이제 마이너스 1인지를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위에 구한 이 식에서 플러스 1을 5변으로 넘긴다고 하면은 Z제곱 플러스 Z는 마이너스 1이 맞지? 그래서 니은도 참이다. 네. 여기까지는 다 이렇게 왔니? 어느 정도. 좀 돌아보긴 했구나. 네. 자, 디귿 같은 경우에는 자, Z의 n제곱 더하기 Z의 2n제곱 더하기 Z의 3n제곱 5n제곱까지 얘가 마이너스 1. 요걸 푸는 방법은 가장 단순한 방법은 뭐냐면 너네가 몇 개 넣어보면 돼. 사실 넣어보면 되게 간단한 문제야. 자, n에다가 내가 만약에 1을 집어넣는다고 치면은 얘는 Z 더하기 Z제곱 더하기 Z3제곱, Z4제곱, Z5제곱 이렇게 되잖아. 근데 Z3제곱은 뭐라고 했어? 1이지. 그럼 얘를 1이라고 치면은 얘는 Z제곱 더하기 Z 더하기 1 여기까지 더했을 때 뭐가 나와야 돼? 0이지. 그 다음에 얘는 Z 더하기 Z제곱이랑 똑같겠지. 네. 우리 위에서 구했잖아. Z4제곱 더하기 Z5제곱은 몇이다? 1 마이너스 1. 맞네. n이 1일 때는 맞네. 그치? 자, 그럼 n이 2일 때도 한번 넣어보자. 자, 그러면 얘는 Z제곱에 Z4제곱에 Z6제곱 Z8제곱 Z10제곱 이렇게 되는데 어차피 Z4제곱은 뭐랑 똑같아? Z랑 똑같아. Z6제곱은 뭐랑 똑같아? 1. 어차피 여기까지 더하면 뭐다? 0이다. 어차피 여기도 0이야. 그리고 얘는 또 뭐랑 똑같냐? Z제곱이랑 똑같아. 네. 얘는 Z랑 똑같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 똑같이 나온다라는 거야. 그래서 얘도 오케이 됐어. 근데 이제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 n에다가 3을 집어넣으면 문제가 생겨. 우리가 위에서 구했던 것처럼 Z3제곱은 1이란 말이야. 네. 그럼 만약에 Z에 지수에 만약에 3의 배수가 온다면 뭐 3, 6, 9, 12 이런 3의 배수가 온다면 무조건 어떤 값을 갖는다? 1을 가질 거야. 근데 지금 내가 n에다가 3을 넣는 순간 다 3의 배수가 돼버리지? 네. 그럼 얘는 5가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아니라는 거지. 네. 그리고 4를 넣어도 5를 넣어도 어차피 이 패턴이 계속 반복돼. 오케이? 왜냐면은 n에다가 4를 넣는다는 건 얘가 Z4제곱이 된다는 건데 Z4제곱은 어차피 Z랑 똑같고 4를 넣으면 Z8제곱이 된다는 건데 Z8제곱은 Z제곱이랑 똑같잖아. 그러니까 n에다 1 넣었을 때랑 4 넣었을 때랑 똑같은 상황이 만들어진다. 오케이? 그럼 우리는 뭐만 생각하면 되냐? 3의 배수만 제외해주면 돼. 그럼 1에서 100까지 3의 배수가 몇 개야? 33개. 그럼 100에서 33을 빼서 67이 된다. 그래서 땡. 어제 내가 1에서 100까지 3의 배수가 몇 개야? 라고 하니까 대답이 안 나오더라고. 이제 안 나온다고? 자, 그러면 1에서 250까지는 그 3의 배수가 몇 개야? 250이요? 응. 83개. 맞아. 하는 거 안 해. 그냥 3으로 나누면 맞아. 3으로 나누면 돼. 3으로 나눴을 때 몫이 개수라고 생각하면 돼. 알았는데 암살이 밀렸다. 오케이? 이거 안 되는 애들이 있길래 혹시 몰라서 설명해 준 거야. 알겠지? 그냥 소리 또 이끌이야. 그 다음에 그냥 들려.
아, 재수, 이거 재수. 7회차에서 질문 있나? 7회차는요. 응. 뒤에 가서 7번. 너네 3번은 제대로 했을까? 나 이거 3번이요? 너네 확인해보고 싶은데? 어제도 내가 3번 애들한테 확인했거든? 2회차예요. 저, 아, 7회차에. 저 일단 풀어는 돼 있는데. 이것도 백창이 있는 것 같아. 누가 해준 것 같은데. 제 글씨가 안 돼. 네, 풀어져 있어요. 풀어져 있긴 한데, 이제 제대로 준비.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건 사실 그거야. 효율적인 그 방법을 선택했느냐야. 왜냐면 너네가 시험 때는 주어진 시간 안에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뭐 30분이 걸려서 풀었다? 의미 없어. 그 한 문제 풀고 뭐 끝날 거 아니잖아. 일단 시기 좀 적은데. 그럼 잘 어떻게 풀어? 요거는 저기 뭐야 서원이도 한번 봐봐. 애들이 되게 너네도 다 알고 있는 걸 모르고 있어. 자,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는데, 자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거는 11에 알파분의 알파바 더하기 베타분의 베타바 요걸 구하라고 하는데 어제 풀이보니까 진짜 기가 막힌 풀이들이 많이 나왔어. 진짜요? 근의 공식을 써가지고 알파 베타를 구한 친구들도 있고, 나봐. 그리고 얘를 그냥 이 상태로 통분을 해가지고 뭐 알파바 베타 뭐 알파 베타바 이렇게 한 애들도 있고. 근의 공식 쓰면 생각보다 짧던데 시기. 뭐 풀 수 있어.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너네가 되게 알고 있는데 놓치는 게 있어. 뭐냐면은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 했거든? 네. 근데 지금 얘 2차 방정식 개수들이 다 어때? 실수. 실수야. 혈례근. 그럼 알파랑 베타는 서로 어때? 혈례근. 혈례근이야. 혈례근 수소 관계라고. 그러니까 이 베타라는 애는 결국 알파 바랑 똑같은 거고 알파라는 애는 결국 베타 바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얘는 사실 문제가 이런 거야. 알파분의 베타에다가 베타분의 알파 요거를 구하라는 건데 애들이 요거를 캐치를 못해서 이제 삥 돌아간다고. 그래서 내가 이제 내가 그 문제를 한 번씩 다 풀어본다 했잖아. 네. 어제 좀 뿌듯함을 느꼈어. 이거 설명하면서 애들 분명히 이거 이상하게 풀었을 것 같은데 하고 다 돌아보니까 진짜 이상하게 풀었어. 다들 다 다양하게. 어쨌든 문제에서 서로 다른 두 허근이라고 줬고 얘네 개수가 모두 다 실수고 그러니까 서로 켤레근이라는 걸 알 수 있겠지. 네. 그래서 알파반은 베타로 바꿔주면 되고 베타반은 알파로 바꿔주면 이렇게 식이 간단해진다라는 거야. 그럼 얘는 뭐 통분 이 상태로 해주면은 알파 베타분의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뭐 여기서부터는 그냥 근과계수 관계 불증 공식 변형 이용하면 되겠지. 근의 공식 썼는데 생각보다 너무 딱 11분의 몇으로 딱 잘 나오길래 잘 푸는 줄 알았는데. 여튼 이런 방법을 이용하는 문제였고 5번도 질문이 좀 많이 들어오더라. 5번도 다 누가 나간 것 같은데. 소원이 이거 뽑아줄까? 지금? 네? 볼래? 네. 뽑아줄 테니까 지금? 아니요, 시간이 괜찮아? 없어요. 아 그래. 아니야 근데 내가 뽑아주긴 했는데 도와줘요. 같이 보자. 근데 진짜 시간이 없긴 해. 얼마 안 남았어. 우리도 이제 딱 오늘이 2주째인 거 알지? 우리 며칠이죠? 너는 2주지만 이 8일. 친구는 8일이야 8일. 다음 주 금요일이 수학이야. 이거 5번은 그럼 다 맞았어? 야, 5번 저는 맞았습니다. 모르겠어요. 왜 질문을 안 하는 거야? 아니요. 하긴 했어? 숙제를? 네. 틀렸으면 지금 나라고. 언제 말했지? 공부할 의지가 없다니까 이런 거 보면은. 아니, 나 타이밍을 못 잡아가지고. 타이밍을 못 잡아. 마이너스 할 필요 없어. 자, 얘는 Z가 A 플러스 2i면 Z 바를 A 마이너스 2i로 놓으면 그만이야. 그쵸? 근데 애들이 이거를 안 해. 안 하니까 문제인 거야. 그럼 식을 세우면 A 마이너스 2i가 네. 4i분의 그 다음에 Z제곱을 해야 되는데 Z제곱은 A 플러스 2i의 제곱이지? 네. 자, 그럼 얘 제곱해보면은 앞에 거 제곱하면 A 제곱이고 뒤에 거 제곱하면 마이너스 4잖아. 이게 실수 부분이 될 거고 네. 그 다음에 허수 부분은 4a가 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위에다가 올려줄 거야. 네.
자, 근데 여기서 뭐가 보이냐면 이렇게 약분하면 뭐가 돼? 이거 AI야? AI요? AI. A가 되겠죠. A가 되겠지? 일치하지? 그럼 이렇게 약분된 게 뭐랑 똑같아야 된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2i랑 똑같아야 된다. 오. 그래서 그냥 너네가 딱 그 빼먹을 것만 빼먹으면 돼. 그럼 4i분의 a제곱 마이너스 4가 뭐랑 똑같아야 되냐? 마이너스 2i랑 똑같으면 된다고. 네. 이해되니? 그 다음에 양변에다가 4i를 곱하면은 a제곱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8i제곱이니까 8이 될 거고 마이너스 4를 넘기면 a제곱은 12 이렇게 나오지. 그러니까 이런 것도 너네가 좀 물어봤으면 하는 거야. 그러니까 풀긴 했지만 내 방법에 맞는지 모르겠다 이런 것도 언제든 물어보라고. 예. 내가 늘 말하잖아. 수학은 그래 정답은 하나야. 하지만 2차 함수 때 질문하는 게 되게 많기 때문에 2차 함수 어제 1번부터 다 받았어. 걱정 안 해. 1번부터 다 받았어. 1번부터요? 그래서 3개밖에 못했던 거야. 내가 되게 많이 못 풀어가지고 걱정했는데 걱정할 필요 없었어. 그러니까 애들이 5명이다 보니까 1, 2, 처음에 6, 7 나도 똑같이 아하. 5, 4, 3, 2, 1. 6키랑 풀어서 질문해야죠 거의. 자, 6번은 이거 애들이 되게 재밌더라고. 왜요? 6번. 자, 일단 자, 얘 한 근이 2 플러스 루트 3이래. 자, 그리고 ABC가 유리수래. 그러면 혈렉은 따야지. 다른 한 근이 뭐야? 혈렉은이니까 2 마이너스 루트 3. 그래, 그게 문제라고. 혈렉은 이것도 안 하면 ABC 유리수 맞아. 얘 한 근 2 플러스 루트 3 맞아. 그렇다고 다른 한 근이 2 마이너스 루트 3이야? 너 큰일 날 생각이야. 왜? 흔들리잖아. X의 개수가 B야? 네? X의 개수가 B야? 루트 3D죠. 그치? 네. 그럼 걔가 유리수라는 보장이 있어? 아니죠. 만약에 B가 0이라면 그래 유리수야. 근데 B가 1이면 무리수네요. 무리수지. 그럼 혈액원을 쓸 수 있다 없다? 네. 없다. 그러면 나머지 방법이 뭐가 있을까? 자, 2차 방식이 있고 한 근을 줬어. 너네라면 뭐 할래? 일단 편리근은 아닌 거 나왔잖아. 네. 어떻게 할래 너네라면? 그럼 근과 개수의 관계? 등박에서 연계? 뭐 나온 게 없는데? 아닌 것 같은데요. 너네라면 어떻게 할래? 대입? 맞아, 대입이야. 되게 단순해. 오일. 그러니까 대입.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 그럼 대입해보면은 그러니까 너무 단순해도 안 되긴 하는데 너무 단순하면 이제 켤릭을 써버리는 사고가 나는 거고. 자, 얘 제곱하면은 뭐 제곱들은 다 할 수 있을 테니까 뭐 3기 이렇게 되겠지. 네. 자, 여기서 내가 유리수 부분이랑 허수 부분을 유리수 부분이랑 무리수 부분으로 나눠볼게. 그러면은 유리수 부분만 먼저 모아놓으면은 7a 더하기 3b 더하기 c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무리수 부분은 여기 4a 루트 3이 있으니까 4a에다가 2b 루트 3, 그러니까 플러스 2b의 루트 3, 이게 0이어야겠지. 네. 자, 그러면 일단 상식적으로 루트 3이 남아있으면 0이 될 수가 없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0이 돼야겠네. 네. 그럼 b가 마이너스 2a가 되겠지? 네. 그치? 그럼 여기 b에다가 마이너스 2a를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6a가 될 거고, 그럼 남아있는 a 플러스 c, 얘가 0이 된다라는 거는 c가 마이너스 a가 돼야 한다는 거야. 네.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러면은 이제 a, b, c에다가 다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뭐 2a 이걸 넣어볼 거야. 자, 그러면 ax제곱 마이너스 2a 루트 3x 마이너스 a는 0 이렇게 되겠네. 자, 여기서 근각에서의 관계 한번 써볼까? 두 근의 합이 뭐가 나와야 돼? 두 분의 합은 마이너스 루트 4. 아니 마이너스. 야, 이제 근각에서의 관계에서 까먹었어?
얘 두근아 뭐야? 이거 내가 어려운 거 물어봤어? 누구냐? 공식만 얘 1 루트 3. 어? 아니, 2 루트 3. 그치 2루트 3이지. 아, 어차피 마이너스는 거 없어질 거고 A끼리 약분 될 거 아니야. 얘 두근합이 2루트 3이야. 그럼 너네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여기다가 뭘 더해야 2루트 3이 될지. 그럼 일단 루트 3 하나는 있어야겠네. 그렇죠. 2가 없어져야겠네. 네. 얘야 얘. 오. 됐어? 네. 그럼 이제 우리 뭐 하면 돼? 알파 더하기 베타분의 1 하면 되지? 네. 그럼 2루트 3에다가 2 플러스 루트 3에다가 루트 3 마이너스 2분의 1 얘를 하면 되겠네. 근데 얘는 분모의 유리화를 해주려면 여기다가 루트 3 플러스 2를 분모 분자에 똑같이 곱해야겠지. 그럼 분모끼리 곱하면 뭐가 돼? 1. 그리고, 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지.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붙여주면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3이 된다고. 그리고 여기 앞에는 2 플러스 루트 3이고. 그럼 얘네끼리 다 없어지겠네. 그래서 답은 0이다. 7번. 요거 하고 조금 쉬었다 하자. 7번. 뭐지, 이게? 문제가 이게. 이거 그때 근데 내가 설명해 주지 않았나? 돌아가면서? 창빈이가 질문해가지고, 음.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하다고 해가지고, 저도 네. 궁금합니다. 일단 얘는 i의 n제곱 더하기 i분의 1의 2n제곱 요거를 전체의 m제곱 요걸 했는데 1은 i의 몇 제곱이라 했었어? 4제곱. 4제곱이지? 그럼 얘는 i분의 i 4제곱이니까 I 세제곱. i 3제곱이라고 할 수 있고 얘는 뭐랑 똑같아? I 세제곱은 마이너스 I. 마이너스 i 요거랑 똑같지? 네. 그지? 자 그러면 얘를 바꿔주면은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네. 네. 아니? 자 근데 마이너스 i의 2n제곱이라는 거는 마이너스 i의 제곱의 n제곱이랑 똑같잖아. 그렇죠. 그치? 근데 마이너스 i를 제곱하면 뭐가 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됐지. 그럼 얘는 뭐랑 똑같냐면 요거랑 똑같은 거야. 오. 여기까지는 됐니? 네. 자 그러면 이제 n에다가 한번 1을 넣어볼 거야. 자 n에다가 한번 1을 넣어보자. 자 그러면은 i-1의 m제곱 이렇게 되겠지. 네. 근데 너네 이거 제곱하면 뭐 되는지 아니? i-1? 응? 마이너스 I. 또? 네? 이거 i-를 제곱하면 뭐 되는지 아니? 마이너스 그래요? 마이너스요. 아, 야 마이너스 너네 I. 1-i 제곱하는 건 알잖아. 그죠? 1 플러스 i의 제곱이 2i고 1-i의 제곱이 마이너스 2i 아니야? 그럼 i-1의 제곱도 마이너스 2i겠지. 제가 자 그럼 마이너스 2i를 제곱하면 뭐야? 마이너스 2I를 제곱합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4야. 그럼 결론이 나왔네. 얘 값이 음의 실수가 되도록 하라며. 네. 음의 실수 나올 수 있네. 네. 4제곱하니까 나왔잖아. 네. 그치? 오케이. 자, 그럼 이번엔 n에다가 2를 집어넣어 볼 거야. 자, i 제곱 넣으면 마이너스 1이고 얘 제곱 넣으면 플러스 1이지? 네. 그럼 안에서 0이잖아. 0을 거듭 제곱해서 음의 실수? 안 나오지? 얘는 안 돼. 오케이? 자, 그럼 n에다가 한번 3을 넣어보면은 자, 얘는 i의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i가 될 거고 얘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1. 얘 m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뭐 1 플러스 i의 제곱이 2i라고 했잖아.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제곱하면은 2i가 된다. 2i를 제곱하면 마이너스 4가 되지. 그러니까 얘도 가능한 거야. 오케이? 자, 마지막으로 n에다가 4를 한번 넣어볼 건데 4를 넣으면 i 4제곱 1이지? 얘 4제곱하면 1이지? 그러니까 2의 m제곱이 남는데
이거는 2를 아무리 거듭제곱 해봤자 음의 실수가 나올 수가 없지. 그쵸. 그러니까 얘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면 n이 홀수일 때만 가능하다라는 거야. 짝수일 때는 안 돼. 홀수일 때만 가능하다. 자, 그러면은 50 이하의 자연수 mn이라고 했으니까 n이 50 이하의 자연수라는 거잖아. 그럼 그 중에 홀수가 몇 개야? 이거 참. 야, 이게 고민할 문제야? 1부터 50까지 홀수가 몇 개야? 25. 그래. 아니, 홀수가 반, 짝수가 반이잖아. 야, 이게 내가 뭐 어려운 질문 한 거야? 미쳐버리겠네? 쉽지 않다. 자, 그리고 우리가 아까 n에다가 홀수값을 넣었을 때 4제곱을 하면 음의 실수가 나오더라 라는 네. 건 찾았잖아. 마이너스 4가 나온다는 건. 자, 오케이. 자, 그러면 i-1의 4제곱이 아까 마이너스 4라는 걸 구했어. 네. 자, 그럼 i-1에 이거 4의 배수면 다 음의 실수 나오는 거 아닐까? 자, 근데 8제곱을 하면 뭐가 나오지? 8제곱으로 보면 16이 나오죠. 16이지. 어차피 얘의 제곱이니까. 그렇죠. 그치? 그러면 i-의 12제곱은? 12제곱이요? 12제곱이면 30, 아니, 236이요. 네? 256? 12제곱. 256? 아니, 아니, 12제곱, 16제곱 말고. 12제곱이면 마이너스 64. 마이너스 64. 네. 얘네들이 곱하면 되잖아. 네. 그치? 자, 그러면 음의 실수가 언제 나오냐? 4에다가 홀수를 곱했을 때만 나온다라는 거야. 짝수를 곱할 때에는 플러스 양의 실수가 나오고, 예. 음수를 곱했을 때, 4의 홀수를 곱했을 때 제곱이 음의 실수가 나온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5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4의 배수가 몇 개야? 4의 배수요? 12개. 그 중에서 홀수는 몇 개야? 그러니까 4의 홀수를 곱한 거는 몇 개야? 그게 홀수를 곱한 거예요? 자, 봐봐. 아이씨. 이거 끝 아니야? 그럼 1부터 12까지 홀수가 몇 개야?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나? 50 이하의 자연수가 m이잖아. 아, 그쵸. 그치? 그래서 4의 배수로만 이렇게 놓은 거야. 네. 오케이? 그럼 12개인 거는 너네도 찾잖아. 그쵸. 근데 이 중에서 4에다가 홀수를 곱한 게 몇 개냐고. 6개요. 절반 6개야. 그러니까 m은 몇 가지가 되냐? 얘는 6개만 가능한 거야. 그럼 이제 순서쌍이니까 둘이 그냥 개수를 곱하면 되겠지. 그래서 150이 된다. 아, 어렵다. 뭐지? 좀 쉬었다 왔자. 4번이. 자, 일단 기울기가 5인 직선이라고 했는데 직선은 너네 알다시피 1차 함수잖아. 그쵸. 그래서 얘는 기울기가 5인 직선이라고 하면은 5x. 5x 플러스 k 이런 식으로 놓으면 돼. y절편이 뭔지 모르니까. 그쵸. 그치? 자, 그리고 2차 함수는 y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7 이렇게 되잖아. 네. 얘네 둘이 접한대. 접한다는 건 어쨌든 만나는 거잖아. 네. 얘네 둘이 연립을 하면은 이렇게 되고 좌변으로 다 넘기면은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7 마이너스 k 여기가 0이다. 근데 얘가 접한다는 건 해가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b' 제곱 마이너스 ac가 0이어야 된다. 그래서 16에 얘를 빼면은 0이어야 된다. 그래서 k 마이너스 1이 0이 되기 때문에 k는 1. 근데 k가 얘의 y절편이잖아. 네. 그러니까 답이 1이 된다. 차라리 이렇게 글로만 네. 돼 있는 게 낫고. 이해됐나? 이해됐는데.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 게 너무 어려운 어려워. 것 같아. 4번이 그냥 헬. 4번이 뭔데? 그 넓이 구하는 건가? 네, 그 이상하게 생긴 사각형. 그거 안 어려운데? 안 어렵다고요? 선생님한테 당연히. 선생님, 나에게 안 어려워. 선생님은 뭐 그냥 아니지. 누워서 떡 먹기. 이게 이따 보면 알아. 아, 그래요? 어려운데? 자, 얘의 그래프는 x는 2에 대하여 대칭이래. 직선 x는 2에 대하여 대칭이다. 얘가 뭘 준 거야? 이에 대한 첫 번째 문장만 딱 읽었을 때 얘가 준 게 뭐야? x는 2가 뭐라고 해야 돼? x 마이너스 2 제곱
축의 방정식이 네. x는 2다. 네, 축의 방정식. 이거 해석 못하면 이 문제는 못 풀어. 그쵸. 축의 방정식이 x는 2라는 걸 알려주는 거야. 그쵸. 포물선이라는 거는 어떤 한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했고 그 대칭의 기준이 되는 선을 우리는 축이라고 부른다고 했잖아. 근데 얘가 x는 2에 대하여 대칭이라는 말은 축의 방정식이 x는 2라는 말이랑 똑같아. 네. 그래서 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냐?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다라는 거야. 네. 오케이? 자, 근데 얘가 0에서 3까지의 범위에서 fx의 최대값이 8이래. 자, 얘는 원래 x가 2일 때 뭘 가져야 돼? 최소를 가져? 최대를 가져? x가 2일 때? 최소. 그치, x제곱의 개수가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하기 때문에 이 꼭지점에서 최소값을 가져야 되지. 네. 그럼 x가 2일 때 최소값 k를 갖는단 말이야. 네. 그러면 x가 몇일 때 최대값을 갖게 돼 있어? 네. 최소값이요? x가 2일 때 최소값 k를 갖잖아. 네. x가 몇일 때 최대값을 갖겠냐고. X가 0일기. 그치, 0일 때겠지. 네. 2에서 가장 먼 쪽이니까. 그래서 x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은 k 플러스 4 이렇게 될 거고 이 최대값이 몇이다? 8이다. 네. 그러니까 k는 4가 되는 거야. 오케이? 네. 자, 그럼 k에다가 4를 집어넣으면은 얘고 얘 전개하면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8 이렇게 되지. 그래서 a가 마이너스 4, b가 8이기 때문에 둘이 더하면 4다. 아. 아, 7번이 진짜 어려운 거야. 7번이요? 7번이 있어요? 아, 7번이었나? 6번인가? 6번까지. 6번이야? 6번이. 아, 6번, 그 그림 해석도 못했어요. 자,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 fx는 0이 있는데 이때 얘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한대. 자, 그리고 알파 플러스 베타는 6이다 라고 했어. 네. 알파 플러스 베타는 6이다. 자, 이때 y는 fx의 그래프의 꼭지점이 직선 y는 2x-7 위에 있을 때 f0의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자, 일단 y는 fx 요거랑 fx는 0, 이 fx, 이 fx 다른 fx인가? 똑같은 F. 똑같은 fx지. 그냥 뭐만 바뀐 거야? y 대신에 0만 들어간 거야. 그치? 그러면 이 fx라는 애는 x제곱의 개수가 1이고 두 근의 합이 6이라며. 네. 아, 그러면 fx 자체를 너네가 어떻게 넣을 수 있냐면 x제곱의 개수가 1이면서 두 근의 합이 6이기 때문에 이렇게 놓을 수가 있는 거야. 그렇죠. 여기까지는 됐나? 네. 자, 그럼 얘를 표준형으로 한번 만들면은 x-3의 제곱 더하기 k-9 이렇게 될 거라고. 네. 표준형으로 만들면. 자, 근데 얘 꼭지점이 어디에 있냐? 3, k-9겠지. 근데 이 점이 어디 위에 있대? 이 직선 위에 있대. 네. 그럼 어떤 점이 어떤 그래프 위에 있다는 건 뭐 해라? 대입해라. 그럼 y 대신에 k-9 넣고 x 대신에 3을 넣으면 마이너스 1이네. 그래서 k가 몇이 된다? 8이 된다. 근데 k가 의미하는 게 얘 y절편이잖아. f0이잖아. f0이 k잖아. x에다가 0 집어넣으면 k만 남으니까. 그러니까 f0은 8이다. 오케이? 네. 네. 이 다음부터 소리 못해. 이게 쉬운 건가? 15번이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 그런가? 이 다음부터 또 하더라고요. 얘는 어렵게 내려면 더 어렵게 낼 수도 있어. 이 요령이. 자, 일단 그림과 같이 직선 x는 t가 2차 함수 두 개랑 만나는 점을 각각 pq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y는 2t 제곱 플러스 1 얘랑 x는 t의 교점을 생각해 보자고. 네. 2x 제곱 플러스 1인데 2x 제곱 플러스 1과 x는 t 둘의 교점 어디야? 얘네 둘의 교점
오마이갓. 무슨 T 제곱 플러스 2? 교점. 좌표. 어. 아, 교점이란 건 둘이 만나는 거 아니야? 네. 그럼 어떻게? 테이프? 연립표 x 대신에 t 넣으면 되잖아. 그럼 좌표가 어떻게 되냐? x가 t일 때 y가 2t 제곱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넣으면 되는 거야. 이게 p다. 이게 P다. 됐나? 자,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에 x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1. 자, 얘를 일반형으로 만들겠다 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8 이렇게 된단 말이야. 네. 자, 얘랑 x는 t 교점. 그래 보면은 얘는 이게 q라고 했고 t,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6t 마이너스 8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돼? 네. 이거 전개하면은 얘가 되는 거고 얘랑 x는 t의 교점을 q라고 한 다음에 네. 그럼 x 대신에 t 집어넣으면 x가 t일 때 y가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6t 마이너스 8이다. 오케이? 네. 자, 그럼 여기에 좌표가 t, 2t제곱 플러스 1이라고 했고 이 q의 좌표가 t,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6t 마이너스 8이라고 했어. 네. 그 다음에 a의 좌표는 문제에서 알려줬네. 0,1이라고. b의 좌표는 3,1이라고 알려줬고. 오케이? 네. 자, 그럼 얘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은 그냥 대략적으로만 그릴게. 네. 자, 요런 형태란 말이야. 근데 지금 A랑 B랑 봐봐. A가 0,1이고 B가 3,1이거든? 둘의 Y좌표가 어때? 대치. 아니, 둘의 Y좌표가 어때? Y좌표 똑같죠, 똑같죠. 똑같아. 그러니까 X축에 평행한 선이 나온다는 거야, 이렇게. 네. 오케이? 얘네를 연결하면. 그리고 P랑 Q랑 X좌표가 어때? P랑 Q랑요? X좌표 똑같죠. 그러면 Y축에 평행한 선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럼 당연히 얘네 둘은 수직으로 만날 거고, 네. 그러면 이제 두 대각선의 길이에다가 2분의 1을 곱하면은 넓이가 나올 거다. 무슨 말인지 알아? 너네 그거 기억 안 나는구나. 네. 다시 설명해야겠네. 앞에서부터. 중3 내용을 다 까먹으셨네. 얘 이거 사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 아나? 대각선끼리 기억이 잘 안 나요. 써? 이거 기억나니? 사각형 넓이 공식. 아니, 서술형이 아니, 이거 기억 나는데, 이거. 아니, 아는데. 겁나 싫은데. 뭐 대각선끼리 곱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했던 것 같은데. 그 뭐지? 자, 여기 A 있지. 얘랑 평행하면서 요 꼭지점을 지나는 선을 하나 그어볼 거야. 네. 이런 식으로. 아, 자, 그 다음에 얘랑 평행하면서 이 점을 지나는 평행선을 하나 그어볼 거야. 기억났다. 그 다음에 B의 길이, 요거랑 평행하면서 요 점을 지나는 평행선을 그려보고, 그 다음에 얘를 지나면서 얘랑 평행한 선 그어볼 거야. 여기까지 됐나? 네. 그럼 이 파란색 사각형은 어떤 사각형이냐면 평행사변형이야. 왜? 얘랑 평행하게 두 개의 선을 그었으니까 얘네 둘은 평행할 거고, 그렇죠. 얘랑 평행하게 두 개의 선을 그었으니까 평행하겠지. 그러니까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하기 때문에 평행사변형이야. 그 다음에 얘랑 평행하고 얘랑 평행하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요 사각형도 평행사변형이야. 근데 너네가 아는 평행사변형 성질 중에 뭐가 있냐? 대각선이 넓이를 2등분한다라는 게 있어. 그럼 얘 넓이를 동그라미라고 하면 얘도 동그라미고, 얘는 x라고 하면 x고, 얘 세모면 얘도 세모고, 얘 별이면은 얘도 별인 거야. 네. 오케이? 그러면은 자, 이 길이가 a라고 했으면 여기도 a가 되고, 이 길이가 b라고 했으면 얘가 b가 되고, 여기가 x면 여기도 x가 된다는 말이야. 네. 그렇지? 그러면 이거 평행사변형, 얘 평행사변형이라며? 네. 얘 평행사변형 넓이 공식이 뭐였냐? ab sin x야. 이건 기억나나?
평행사변 넓이 사인이 들어갔어요? 처음 보는데요. 처음 봐요. 와, 이거 처음 본다. 아니 이거 진짜 어이가 없네. 사인. 사인이 나왔어요. 근데 중3 3학기 아니 삼각기 배울 때 이걸 안 알려주셨어요. 아 뭔 소리야. 아니, 진짜네. 이게 기억이 안 나고. 뭔지 알겠어. 처음 와 진짜 이 사인은 배웠는데 사기꾼들. 시험 다시 해야 되겠다네. 아니 사인은 배웠는데 이렇게 알려주셨어. 아, 이거 쉽죠. 자 이거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은 알아? 그쵸. 네. 2분의 루트 3 곱하기 8. 자 여기다가 수선을 내리면은 얘가 90도고 얘가 30도잖아. 네, 이렇게 했어요. 그럼 1대 2대 루트 3이잖아. 그래서 아. 여기가 2루트 3이 되지? 네. 그치? 그래서 8 곱하기 2루트 3이 2분의 1하면 되잖아. 네. 근데 만약에 얘를 A라고 두고 얘를 B라고 두고 이 각을 X로 두면은 요 높이를 뭐라고 놓을 수 있냐? 사인이 뭐냐면은 빗변분의 높이잖아. 네. 그럼 지금 여기 빗변을 A고 높이를 H라고 놨지? 네. 그럼 얘는 A분의 H라고. 네. 그치? 사인 X가. 됐나? 네. 그러면 양변에다가 A를 곱하면은 H는 A 사인 X가 되겠지. 네. 그치? 그 다음에 여기다가 여기에 높이가 A 사인 X니까 밑변 곱하고 2분의 1 하면 삼각형 넓이 아니야? 네. 그럼 여기다가 B, 밑변 곱하고 2분의 1 하면은 2분의 1 AB 사인 X였다고. 이게 삼각형 넓이 공식이야. 아. 너네 이거- 중3 때 했어. 이거 배웠어요. 뭘 안 했어. 3학년 2학기 삼각기 활용 찾아봐, 이씨. 이거는 배웠어요. 배웠지? 네. 평행사변형은 얘 삼각형 2개 세워놓으면 평행사변형 아니야. 그런가? 아니, 평행사변형 어떻게 생겼어? 아, 그쵸. 예, 그건 맞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대각선 그으면 이게 삼각형 그쵸. 아니야. 네. 그러니까 AB 사인, 여기다 이게 곱하면서 곱하면 AB 사인 X라고. 이거라고, 이거. 오케이? 네. 여기까지 됐어? 네. 그럼 이 파란색 사각형 넓이가 AB 사인 X란 말이야. 네. 근데 봐봐, 아까 얘는 동그라미 얘는 다 똑같다 했지? 네. 그럼 내가 흰색으로 처음에 그렸던 이 사각형은 이 파란색 평행사변형의 절반이 된다고. 그렇죠. 그래서 2분의 1에다가 두 대각선 길이 곱하고 여기 끼인각 곱하면 된다고. 사인 끼인각. 근데 아까 저 그림이 어떻게 생겼어? 으이씨. 네. 컷. 뭐 대충 이렇게 생겼잖아. 네. 여기가 90도라며. 네. 얘가 X축이랑 평행하고 얘가 Y축이랑 평행하니까. 그치? 그러면 여기 끼인각이 90도니까 사인 90도가 몇이야? 이것도 모르더라. 사인 90도가 0이래. 사인 90도 1이지? 네. 그러니까 우리 뭐만 하면 되냐면 2분의 1 곱하기 두 대각선만 하면 된다라는 거야. 네. 여기까지 됐어? 예. 네. 근데 얘가 A, B부터 구하면 얘 0,1이고 얘 3,1이야. 그럼 이 길이가 몇이겠어? 여기가 0,1이고 여기가 3,1이야. 3이겠죠. 당연히 3이겠지. Y절표는 그렇죠. 똑같으니까 아, 이건 X절표 차잖아. 그럼 이제 우리는 높이만 구하면 돼. 네. 근데 높이는 X좌표가 똑같으니까 Y좌표의 차가 높이가 될 거라고. 그쵸. 근데 얘가 Y좌표가 2t제곱 플러스 1이고 얘가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6t 마이너스 8이야. 네. 그럼 얘에서 얘를 빼면은 높이가 나온다고. 오. 자, 여기까지 됐지? 네. 네. 아, 사인도 근데 다 까먹었네. 거의. 자랑이야. 사인 나오냐? 와, 도대체. 자, 2t제곱 플러스 1에서 뺀다.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6t 마이너스 8 얘를 뺀다. 그러면 3t제곱에 마이너스 6t 플러스 9 이렇게 되겠네. 네. 그럼 얘를 표준형으로 만들면은 이렇게 되거든. 표준형으로 만들면 표준형은 너네가 바꿀 수 있잖아. 그쵸. 그치? 그러면 이 높이의 최소값이 어떻게 되냐? t가 1일 때 높이의 최소값이 6이 나오는 거야. 네. 근데 우리 아까 했잖아. 넓이 어떻게 구한다? 2분의 1에다가 밑변, 두 대각선 길이 곱하면 된다. 네. 근데 이미 한쪽 대각선 길이는 3으로 고정이잖아. 네. 근데 높이는 변할 수가 있지. 그럼 높이가 작으면 작을수록 넓이도 작아질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얘가 물어본 게 넓이의 최소값이니까 높이가 최소일 때의 넓이를 구하면 되는 거야. 네. 근데 높이의 최소가 6이라며 그럼 2분의 1에다가 3, 6, 18 하면은 9가 되는 거지. 그래서 오. 2번이 된다. 왜 너네가 이 문제를 어렵다고 하는지 알았어. 삼각비를 몰라.
아하. 잘 알고 있었는데. 찬질때 다시 오더. 한대도 다시 오면 외우는 거. 뭔데? 천도제 루트 3. 무슨 오 이러고 있나? 와 진짜 씨. 알아서 놀라운데? 아니라고. 무슨 컨텐츠 다시 보는 아니, 투상이야. 1이요, 1. 와 진짜. 아, 그런데 1이네, 너. 1이요. 와 진짜 레전드네. 30도가 3분의 루트 3. 아, 30도가 3분의 루트 3이네. 얼굴이 뜨거워지네. 와. 90도가 루트 3. 맞지? 네. 아까 맞는 줄 알고 오해했는데. 내가 다시 붙였으면 필수인 거 아시죠? 진짜 내 귀를 의심했다 진짜. 임시가 5학기도 내. 틀린 답을 말한 거나 그거에 오 이런 거나 진짜 이런 바보들. 그거 쉽지 않네. 어. 자 일단 5번은 진 빠지네. 자, fx라는 애가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인데 얘가 뭐라고 했냐면 x축에 접한다고 되어 있지? 네. x축에 접하고 라고 되어 있어. 그럼 얘가 y는 0이랑 연립을 했을 때, 즉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는 0 이렇게 놨을 때 얘가 중근을 가져야 된다는 거잖아? 네. 그럼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니까 a제곱 마이너스 4b가 0이 돼야겠지? 그래서 기억은 맞다. 여기까지 됐나? 네. 근데 이제 애들이 니은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는데 혹시 니은 어떻게 시도해봤니? 니은이요. 응. 아니, 이게 A랑 B가 같이 할 거예요. 그치, 다 저 생각이지. 네. 자, 봐봐. B가 의미하는 게 뭐고 D가 의미하는 게 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자, B가 의미하는 거는 fx의 y축과의 교점의 y절표야. 즉, y절편이야. 그죠? 그럼 여기 fx가 지금 y축과 만나는 여기가 y절표가 B가 된다고. 됐나? 네. 그 다음에 gx의 y절편이 D잖아. 그죠? 그럼 D는 여기 있는 거야. 네. 그럼 B랑 D 중에 누가 더 커? B가 더 커요. D가 더 커. 자,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4b랑 a제곱 마이너스 4d랑 비교해볼 거야. 네. 자, B랑 D 중에 누가 더 크다고? D가 더 커요. D가 더 커. 그럼 a제곱에서 얘네랑 얘를 뺐을 때 누가 더 큰 걸 뺀 거야? 4D가 더 커요. 밑에가 더 큰 걸 뺀 거야. 그죠? 근데 작은 걸 뺐을 때 0이니까 큰 걸 뺐을 때는 당연히 이거보다 작아야지. 음수가 되겠지. 아, 그래서 이것도 맞다. 이거 쉬운 거였네. 그리고 디귿은 뭐 디귿은 뭐. 자, 지금 그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은 여기 fx랑 gx는 1사분면과 2사분면에서 만난다고 했어. 네. 근데 1사분면과 2사분면 이거는 사실 큰 의미는 없고 뭐 1사분면, 2사분면의 의미 부여하면 안 돼. 얘가 말하고 싶은 건 그냥 두 개의 점에서 만난다는 거야. 네.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와야 된다는 거지, 연립했을 때. 자, 그러면 다 좌변으로 넘기면은 얘가 0 이렇게 되겠지? 네. 근데 얘가 1사분면, 2사분면 두 개 사분면에서 만난다고 했으니까 서로 다른 점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와야 된다? 그럼 a-c의 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8의 b-d 얘가 0보다 커야 된다. 그리고 한번 디귿을 보면은 맞네요. 맞지? 그래서 5번이 된다. 오. 6번은, 뭐지, 이게? 6번? 무슨 미술 해놓은 것처럼. 6번은 이거 네. 시간 많이 투자했어 나. 모르겠어요, 이거. 내가 도형을 안 좋아해서. 자, 일단은 뭐 늘 말하는 거지만 뭐 내가 푼 풀이만 있는 건 아니야. 다른 풀이가 있을 수도 있어. 일단 내가 푼 풀이를 설명해주면은 지금 여기서 뭐라고 이거 문제는 읽어봤니? 일단, 그거, 문제는 문제는 읽어봤죠. 읽어봤어야 돼. 문제 읽어봤죠. 자, 지금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선분 BC를 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린다 라고 했어. 네. 선분 BC를 지름으로 하는데 그럼 지름의 가운데는 뭐가 있지 항상? 원의 그치, 원의 중심이 있지? 그래서 여기 원의 중심을 뭐라고 넣을 거냐? 뭐 M? 이렇게 넣자. M. 중점이니까. 미들. 자, 그러면 5를 쓰고 싶은데 여기 이미 5가 있어가지고 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선을 하나 그어볼 거예요. 요 5에서 M을 연결한 거. 요 선을 한번 그어볼 거예요. 이렇게. 오케이? 네. 자, 너네가 이것도 중3 2학기 내용이 너네가 아마 그 구멍이 나 있어가지고 모르는 걸 텐데. 자, 원이 이렇게 있어. 요 선을 뭐라고 하지, 우리? 현이라고 하지? 원의 중심에서 현에다가 내린 수선은 어떻게 된다? 현의 수선이니까 당연히 90도는 맞을 거고. 90도는 이등분. 수직이 등분 한다. 수직이 그걸 라고 얘기하고 했어. 싶었어요. 자, 그러면 내가 지금 뭘 했냐면 얘는 4분원이야, 4분원. 그러니까 중심각이 90도짜리 그 부채꼴이라는 거는 원을 이렇게 있으면은 4등분 해가지고 이 부분만 쓰는 거라고. 그죠? 오케이? 그러면 지금 이 BC는 원의 현 아니야? 네. 그러니까 원의 중심에서 연결했을 때 당연히 여기가 90도가 돼야 된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됐나? 네. 이 BC는 요 부채꼴 OAB를 만약에 4분원이 아니라 원을 이렇게 그렸다고 치면은 BC는 현이 되잖아. 네. 원이 현이 되잖아. 근데 원의 중심에서 얘에다가 선을 내렸는데 지금 여기가 2등분이 됐잖아. 네. 왜 2등분이 됐냐? BC가 지름이라고 했는데 원의 중심을 M으로 놨으니까 네. 2등분 했다는 건 뭐다? 얘네가 수직이라는 거야. 그렇죠. 오케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 이해됐습니다. 원의 중심에서 현에다가 어떤 선을 내렸는데 얘네가 2등분이 됐네? 그럼 무조건 여기가 그 수직 2등분 하는 점이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가 90도고 여기도 90도가 된다. 됐나? 네. 그리고 당연히 뭐라고 했냐면 BC의 중점을 지나고 OB에 평행한 직선이 원과 만나는 점 중 B에 가까운 점을 P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말이 결국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OB랑 얘랑 평행하다는 거야. OB랑. 네. 됐나? OB랑 얘가 평행하다. 이 P에서 쭉 내렸을 때 얘랑 평행하다. 그래서 내가 지금 뭘 하고 싶은 거냐면 닮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뭐랑 닮음이냐면 OBM 요 빨간색으로 이렇게 한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이 서로 닮음이어야 돼. 닮음이라고요? 왜 닮음이냐면 일단 아까 OB랑 얘랑 평행하다고 했으니까 여기 90도고 그리고 여기도 90도잖아. 네. 여기 90도인 거 아까 보여줬지. 그리고 얘가 평행하다는 건 이 각과 이 각이 서로 억각의 관계가 있다는 거지. 네. 그러니까 AA 닮음이 되는 거야. 오. 됐나? 네. 자, 그리고 이 길이는 반지름이 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BC의 길이를 뭐라고 한다 했냐면 X라고 둔다고 했어. 그러니까 저 조그만 원 있잖아. 쟤 지름이 X라는 거야, 지름. 그럼 반지름은? 지름이 X면 반지름은 어떻게 돼? 2분의 2분의 1 X. 됐나? 네. 자, 그럼 여기서 쟤 직각삼각형이니까 피타고라스 정리 한번 써볼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애인 거지. 이렇게 생긴 애인데 나 이 길이 구하고 싶다고. 근데 여기 지금 빗변이 1인 거고 여기가 2분의 1 X잖아. 네. 그치? 그러면 여기를 뭐 만약에 D라고 했을 때 D제곱은 1-4분의 1 X제곱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네. 그럼 D는 여기다가 루트 씌우면 되니까 루트 1-4분의 1 X제곱 이렇게 되겠네. 네. 됐어? 자, 그러면 이 길이 여기 길이가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됐나? 네. 됐어?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M에서 여기까지 내린 요 길이 있잖아. M에서 요까지 X축까지 땡긴 요 길이를 H라고 한번 놔볼 거야. H.
점점 집중력을 잃어가는데. 자, 이제 닮음 쓸 거야. 네. 빗변 대 높이로 갈게. 빗변 대 높이. 자, 1대 루트 1-4분의 1 x제곱. 얘는, 자, 이 삼각형에서 빗변은 얘야, 얘. 네. 얘 또 나온다고, 얘. 이렇게. 그 다음에 빗변 대 높이니까 높이는 h잖아. 이렇게 되는 거야. 네. 그럼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이 같다라고 하면은 결국 h가 1-4분의 1 x제곱 요게 나온다라는 거야. 네. 됐어?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 OAP의 넓이를 SX라고 했어. 그러면 OAP라는 거는 이제 이거 그림 좀 지울게. 일부는 좀 깔끔하게. OAP는 얘란 말이야, 얘. 네. 그럼 밑변 곱하기 높이 하면 그만하냐? 네. 근데 밑변의 길이는 몇이야? 1이야. 그럼 2분의 1에다가 높이만 곱하면 되는 거야. 네. 근데 여기 원의 중심 m까지의 거리가 1-4분의 1x제곱이라며? 네. 근데 m에서 여기 p까지가 원의 중심에서 원 중의 함정까지니까 반지름이랑 똑같을 거 아니야? 네. 여기가 2분의 1x가 되는 거야. 그래서 전체 높이는 뭐가 되냐? 1-4분의 1 x제곱에다가 반지름 2분의 1x를 더하면 얘가 높이가 된다. 삼각형 OAP의 높이가 된다. 오케이? 그럼 SX는 2분의 1에다가 밑변의 길이가 1이고 그 다음에 얘가 -4분의 1x제곱 플러스 2분의 1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 이게 높이니까. 됐나? 그러면 얘는 -8분의 1 x제곱 더하기 4분의 1x 더하기 2분의 1 이렇게 된다. 그럼 얘를 표준형으로 만들면은 잘못했다. 이렇게 나오겠네. 표준형은 뭐 너네가 알아서 바꿀 수 있으니까. 네. 자, 그럼 x가 1일 때 넓이의 최대값이 8분의 5가 나온다는 거야. 그럼 p가 8이고 q가 5니까 더하면 13 이렇게 나온다. 그냥 이런 문제 만약에 나왔다 그러면 아이씨 똥 밟았다 씨 이러고 그냥 잠깐 다른 거 풀고 있어. 13.